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심층분석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정리가 안 된 듯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딱 정리해주면 뉴스가 귀에 쏙쏙쏙, 그쵸? 귀에 뉴스가 정리가 딱 되는, 그래서 제가 심층분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정치 식견들이 높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딴게 시작할게요. 김건희 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죄송합니다. 김건희 하면 바로 뒤에 저는 욕이 나와야 되는 줄 알고. 김건희가 얼마 전에 저는 이 뉴스가 나왔는데 왜 세상이 조용하나 그래요. 그렇죠? 아니, 김건희가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김건희가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뉴스 되게 큰 뉴스였거든요. 왜 큰 뉴스예요, 여러분들? 김건희가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그치? 지가 뭔데? 이거 대통령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응? 이건 대통령이 지가 권력자야. 내 임기 내에 개 식용을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너무 웃기더라고, 나. 근데 아무도 비판을 안 해. 아무도 비판을 안 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런 뉴스를 언론에서 비판을 해줘야지. 응?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건희가 요즘 단독 일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단독 일정.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김건희 정부예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청와대 홈페이지는 김건희가 무슨 조용한 내조를 한다 그랬어요. 청와대 홈피에 윤석열 사진이 3장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김건희 사진이 20여 장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도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활동 사진은 3장, 김건희의 활동 사진은 20장.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왜 김건희의 사진이 더 많냐는 비판이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대통령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어서 일정이 없대.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정을 줄였다는 것은, 그럼 윤석열이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설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는, 심지어 펜이라도 하나 들고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는 사진을 올리든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펜이라도 하나 쥐어들고 고민하는 사진을 올리는 게 그게 원래 청와대 홈페이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김건희가 매일매일 단독 일정이 있어요. 거의 매일 단독 일정.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왜 김건희 이를 바에 처음에 민주당에서 요구한 게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라는 것은 영부인을 관리해주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근데 대통령실은 죽어도 만들지 않아. 이유가 뭐냐면 제2부속실을 만들 경우에는 김건희에 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요. 혈세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고 그냥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이런 실을 할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거예요. 제2부속실이라는 공식적인 부속실이 생기면 당연히 각 국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의 대상입니다. 윤석열이의 부인 김건희는 나는 감사받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감사받지 않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나의 자유를 누리겠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절대 왜 무당도 만나러 가야 되고 굿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서 비선도 만나야 되고 별 지랄을 다 할 거 아닙니까? 또 고발당하겠라. 별 지랄을 다 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제2부속실을 만드는 순간 김건희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공식적인 입장이 되니까 이런 거를 안 하는 거죠. 응? 근데 윤석열은 멍청해요. 김건희가 나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죠. 왜 윤석열이가 자꾸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냐? 김건희가 나대서 그래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우리는 알죠. 응? 왜 그러냐? 아무리 무능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대통령이 이것저것 하고 행보가 많이 보이면요,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쵸? 밉다가도 그래도 대통령인데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김건희가 나대면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안 보이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게 멍청한 거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해임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진짜 몰라서 나한테 묻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김태효 해임하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왜? 김태효가 지금 여러분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도청 사건 있죠? 항의는커녕 덮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한심한 놈이죠. 일국의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놈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청했는데 덮고 가재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유심히 본 뉴스는 정광훈 얘기입니다. 정광훈이가 갑자기 결별 선언을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당원수 수천만 명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공천권을 폐지하면 신당 창당을 보류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 버리지 마. 여태까지 정광훈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당 창당을 많이 했습니다. 뭐 기독 자유당, 그다음에 기독 민주당, 그다음에 지금 자유통일당 여러 정당을 만들었지만 원내 진입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석도 국회에 진입을 못하니까 결국은 정당을 만들어서 세력화하려고 그랬던 건 포기하고 정광훈이가 지금 노리는 것은 그냥 국힘당 뒤에서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당이 여기저기서 이제 정광훈을 홍준표 시장을 중심으로 손절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당원 가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손절 못하게, 나 손절하지 마. 나 손절을 하면 니들 곤란해. 계속 엄포 놓는 거죠. 그러면서 왜 정광훈이가 벌써부터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냐면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정광훈을 국민의힘에서 끊지를 못하죠. 정광훈을 국민의힘에서 끊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김재원이가 뭐라 그랬었어요? 우파 통일을 했던 우파 천하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치켜 세웠죠. 근데 김재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징계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원이 100만이야. 근데 정광훈이가 30만 명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 정광훈 욕하는 순간 다음 총선에서 날아갈 거 뻔하잖아. 손절 못하죠. 그러니까 점점 손절하려고 하니까 더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 손절하면 죽어 이거예요. 공천권 폐지하면 신당 창당을 보류하겠다. 이건 엄포 놓는 거죠. 공천권 나눠달라는 겁니다. 살치. 그 다음에 오세발이 얘기 좀 할게요. 갑자기 오세발이가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국가 시스템 위기에 혐오 정치로 나라 쪼개져 있다. 야당은 대선 불복, 여당은 내부 갈등. 굉장히 머리 쓴 거죠. 양싸대기 때리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두드려 패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서울의 경기가 나빠진다고 서울의 어떤 상가가 문을 닫는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욕먹지 않아요. 그렇죠? 서울시장이 욕먹지 않아요. 그럼 오세훈이는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얘기를 했냐? 서울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상권은 다 죽어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그래갖고 오세훈한테 날라올 불똥을 미리 차단하는 거죠.
야당은 대선 불복하고 있고 여당은 내부 갈등도 겪고 있면서 자기의 지금 현재 서울시 행정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정치권으로 돌리는 거죠. 정치권으로 돌리면서 양쪽을 다 때리니까 중도 확장도 있고 다음 대선은 오세훈이 조심해야 돼요. 오세훈 홍준표 대결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단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원래는 5월 달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5월 달에 열라고 했는데 28일로 원내대표 선출을 땡겼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후보 등록 기간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18일, 19일 날 후보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첫 번째 1차 투표 때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는데 지금 4파전이에요. 어떻게 4파전이냐? 박광원, 이원욱, 홍익표, 그 다음에 김두관 4파전인데 지금 누가 봐도 박광원은 누구죠? 낙엽계죠. 박광원은 낙엽파. 그 다음에 이원욱이는 정세균계. 그 다음에 홍익표를 친명계에서 밀더라고요. 홍익표를 친명계에서 밀고 있습니다. 친명 진영에서는 지금 삼선에 홍익표를 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재선에 김두관이 붙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홍익표가 되는 게 제일 나아요. 홍익표가 지금 친명 진영에서는 홍익표를 왜 그러면 저쪽이 그러니까 색깔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홍익표가 차선책입니다.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홍익표를 친명에서 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립니다. 요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지율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금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20대에서 50대까지의 지지율이 20% 나와요. 20%대.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여러분들이 8%, 29% 나온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가 저는 현장, 즉 국민들 체감의 윤석열 지지율은 20% 초반에서 10% 후반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가만 보면 보수 진영의 과표집이에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니까 거기도 보수 과표집이에요. 보수 진영이 더 많이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27% 나온다는 것은 공평하게 어떤 배분이 돼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따진다 그러면 20% 초반 또는 10% 후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심오한 얘기를 본격적인 정치 분석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반일 프레임 있죠. 제가 내년 총선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가도 안 된다. 친일 대 반일로 가도 안 된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제 폭망, 무능 플레임. 그렇죠? 제가 왜 그랬냐 그러면 내년 총선은 경제 폭망, 무능 플레임으로 무조건 총선을 치러야 된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독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강하게 공세를 취했죠. 그렇죠? 강하게 공세를 취했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매국 정치 어떤 윤석열을 거의 매국노급으로 우리 국민들과 질타를 했죠. 근데 총선을 이걸로 왜 치르면 안 되냐? 지금 친일 반일 프레임은요. 지금의 40대 이상에는 먹혀요. 솔직히 우리가 현실을 보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반일 프레임에서 내년 총선에서 쓰지 않을 게 확실해지는데 왜 여기서 주저를 하냐? 우리가 총선을 이기려 그러면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어야 되냐면 지난 총선에서 20대가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20대, 3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40대, 50대, 60대는 그러니까 40대, 50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지탱하는 가장 중심축은 반일이든 반일 문제 굉장히 민감하고 반민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지난 대선이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이길 때 20대에게 지지율이 47%인가 나왔었어요. 홍준표가 8% 정도 얻었고요. 근데 지금의 20대들 중에 의식 있는 친구들은 사실상 20대, 30대에서 반일, 반민주 이런 거에는 어차피 그 굉장한 이미 그 사상적 이념적 배경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근데 20, 30대를 진짜 밭갈이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20, 30대의 가장 큰 보수화는 정치의 무관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20, 30대가 살아가기에 녹록치 않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입시 위주의 경쟁 사회에서 어떤 좋은 대학을 못 가면 낙오자가 되고, 그런 대학을 갔다 그래도 있는 집과 없는 집 아이들의 차이에 의해서 대학 생활 4년 동안 늘 어떤 알바와 여러 가지 돈 문제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들 시간이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에 혐오가 생기는 거죠. 기성세대에 대한 증오, 정치권에 대한 불신. 근데 이자 이 20, 30대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모든 정치의 캐스팅 보드의 역할이에요. 명확히 갈렸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세대는 40대, 50대. 이제 60대도 민주당의 60대는 이제 반반으로 점점점 쏠리고 있고, 70대 이상을 국힘당이 지지율이 3대 7 정도로 훨씬 높고, 그러면 강력한 코어 지지층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40, 50대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결국 총선의 판가름은 20, 30대예요. 근데 20, 30대들이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 40, 50대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걱정을 하냐? 안 그럽니다. 지금 20대들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윤석열이 잘못해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이 아무리 저런 외교적 실책을 해도 언제적 친일파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4월 7일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때만 봐도요, 오세훈이가 20대에게 무려 55.3%를 얻어요. 물론 이때는 이준석 효과도 있었죠. 그에 비해서 박영선 시장 후보는 34%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30대에서는 오세훈이가 56.5,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18% 이상을 20, 30대에서 민주당이 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다 그 진 게 끝까지 간 거예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강력한 민주당을 지지했고, 이런 것만 봐도 앞으로의 모든 선거, 내년 총선도 우리의 캐스팅 보드는 20, 30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일 대 반일 외치고 싶죠. 근데 지금 생각하는 20대들은 어떤 반일 감정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경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민주당 시각에서는 20, 30대들이 결국은 정쟁 싸움이나 이런 것들에 걸려들지 않고 어떤 세대가 변화가 됐어요. 아무리 우리가 반일을 외치고 어떤 일본에 대한 분노가 있어도 일본 여행 갈 사람들 다 가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진보 진영에서 시사타파에 관심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 진보 진영에서 시사타파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지금 4,000명은 5,000명은 뭔데? 5,000명은 뭐야?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총선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렇죠? 총선 전략을 잘 짜야 되고, 내년 총선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절대 치르면 안 되고, 경제 폭망, 무능 정부 이걸로 치러야 된다. 지지율만 봐도 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밭갈기는 20, 30대 밭갈기를 제가 연구하고 있다. 제가 20, 30대의 밭갈기를 연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0, 30대들이 왜 그러면 걔네들이 어렸을 때 일본 만화를 많이 봤어요. 일본 만화를 많이 보고 일본 문화를 그렇게 나쁘게 보질 않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파이 심층분석. 오늘 검찰의 진짜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가 이정근 파문을 정면 돌파하는 이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자체 진상 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뉴스에 봤죠. 민주당에서 자체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고 검찰의 수사를 공평하게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취재를 좀 오늘 많이 했는데 이정근이가 1월 달부터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대요.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제 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 자기 휴대폰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1월 달부터 다 넘겨주고 사실상 1월, 2월 이미 검찰은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딱 타이밍이 지금 때리면 수사 진행 상황 흘려가면서 민주당 지지율 좀 날리고 나중에 민주당 공천 시작되면 그때 완전 지금부터 한 명 두 명 소환하다가 공천 시기 경선 시기 되면 이제 민주당을 흔들어 놓겠다, 이 전략이에요. 딱 보면. 근데 제가 보니까 녹취록이 3만 개가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녹취록이 3만 개. 녹취록이 3만 개. 지금 검찰이 녹취록 3만 개를 확보했다는 것은 이정근이 빠져나갈 수 없는 아킬레스건을 잡은 거죠. 그렇죠? 이정근이 빠져나갈 수 없는 아킬레스건을 잡은 거죠. 녹취록이 3만 개라는 소리도 있고, 지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체 진상조사를 만약에 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민주당의 첫 번째 방침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를 했어. 그래갖고 꼬리자르기식 같이 우리는 몇몇 수사를 했더니 뭐 아니더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어영구영 이 사건을 덮거나 자체 진상조사에서 발표를 해버리면 오히려 검찰은 기다렸다가 민주당을 잡아먹을 수가 있죠. 왜? 지금 검찰이 무슨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설프게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는 검찰이 대받아 쳐버리면 민주당에 오히려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이재명 당대표가 송영길 당대표 빨리 조기 귀국해라 라고 얘기하고 검찰의 수사를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라고 한 겁니다.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잘못하면 저는 폭망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어설프게 대하면 안 돼요. 첫째, 그러면 왜 이 시기에 터졌냐? 미국의 도청 사건 덮기 위함이에요. 첫째, 이 시기에 미국의 도청 사건이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검찰이 한 방 터뜨려 주면서 이제 도청 사건 쑥 들어갔죠. 도청 사건 쑥 들어가면서 이제 날짜가 4월 달이니까 검찰 조사 다음 달 정도나 이제 발표를 슬슬 하게 되면 민주당 6월 달부터 줄줄이 소환되고 아마 악재가 있을 때마다 써먹으려는 의혹입니다. 지금 왜 민주당이 저는 풍전등화라고 보냐면, 희한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 민주당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돈 먹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국민의힘은 뭐 차떼기를 하건 명백한 뭐 돈을 훔쳐가건 삥땅을 치면 그냥 당명 바꾸고, 한나라당에서 옛날 차떼기 사건 있죠. 한나라당에서 당명 바꾸고 새누리당으로 하면서 박근혜가 나타나갖고 천막당사 몇 번 쇼하면 그냥 사람들이 반성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근데 대한민국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보는 깨끗해야 된다. 진보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냥 끝장나는 것 같은, 이미 조중동과 언론에서 이런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보 진영에서 돈 문제가 터지면
굉장히 크게 다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에서 터졌다 그러면 그냥 뭐 돈 30만 원에서 50만 원, 뭐 100만 원, 300만 원 돌린 것 같고 뭘 그래. 그거는 그냥 격려 차원에서 줬다. 그러면 그냥 무마가 돼요. 그렇잖아. 40명에게 9,700만 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 그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적게는 50만 원 받은 사람, 30만 원 받은 사람도 있대요. 뭐 굉장히 억울할 수는 있죠. 근데 민주당이 이런 돈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수습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 제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냐면 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누구랑 엮여있냐? 송영길 개, 그 다음에 호남 송영길 개, 거기에 친 이재명 개가 여러분들 많이 엮여있어요. 지금 검찰에서나 언론에서는 한 20명 정도가 엮여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검찰이나 이쪽에 동향을 살펴보니까 검찰이 확보한 것만 40명에서 50명이래요. 검찰이 확보한 것만 40명에서 50명이래요. 검찰은 이미 더 많은 사람들을 손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건이 왜 송영길 당대표가 모를 수가 없고 송영길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왜 크냐면 이게 바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갔다는 게 검찰의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은 이번 처음에 초기 대응을 잘못했어요. 처음에 이정근 수사가 이거 사실상 작년에 터진 거거든요. 작년이 뭐예요? 대선 끝나고 바로 터졌어요. 1년 전 사건인데 처음에 개인적 일탈로 치부합니다. 그렇게 대응했으면 안 돼. 민주당은 이거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했는데 갑자기 송영길 당대표를 엮어요. 그러면 검찰이 송영길을 엮은 이유는 뭐예요? 송영길을 잡으려고?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이재명 타겟이에요. 그쵸? 이재명 타겟이에요. 송영길이는 검찰이 사실 관심 받기예요. 결국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송영길 예를 들어서 35.67 그 다음에 홍영표 35.01 그 다음에 우원식 27점 몇이야. 이때 송영길과 홍영표의 표차가 1%도 나지 않았어. 기억나세요? 그때 송영길과 홍영표의 지지율 표차가 0.6인가? 거의 안 났어. 1%도 안 났어.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는 누구 밀었어요? 우리는 우원식 밀었어요. 그쵸? 우리는 우원식을 밀어갖고 우리는 송영길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때 이제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결국은 송영길이 오빠 하면서 따랐던 결국 이정근이 송영길이 당대표 되자마자 사무부총장이라는 직을 줘요. 이정근은 서초에서만 4번 떨어집니다. 구청장 후보 2번 떨어지고 국회의원 2번 떨어져요. 그럼 민주당에서 이정근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험지에 나가고 매번 떨어지고 뭔가 챙겨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정근이가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무슨 어떤 회사의 이사인가 거기로 들어가요. 무슨 굉장히 큰 규모의 법인인가 거기에 이사로 취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이사로 취임을 했는데 여기에 힘을 발휘해 준 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청와대 노영민 실장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지금 이 이정근 일명 이정근 파문은 검찰이 어떻게 보냐 양갈래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고 하나는 송영길 즉 이재명 당대표와 송영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게 지금 협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송영길 이재명을 패키지로 묶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도 송영길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송영길 당대표가 된 이후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당대표의 인천 계양을 누구의 지역구였습니까?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였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쪽으로 가고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나가면서 누가 봐도 송영길 이재명은 패키지였어요. 응? 그때 그래서 제가 욕을 먹으면서라도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이재명 당대표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라고 그때 제가 잠깐 얘기했다가 욕 뒤지게 먹었죠. 저는 차라리 송영길 그 지역구에 가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뺏지다는 거 지금에서야 뭐 다 지나온 일이지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때는 좀 더 크게 좀 싸우길 바랬었어요. 저는. 근데 욕 뒤지게 먹었죠. 뭐 정치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뭐 부질없는 짓이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이재명 그래서 지금 검찰이 쥐고 있는 리스크에는 친명계 의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친명계 의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게 검찰 제가 오늘 이건 어디까지나 취재한 건데 이정근 녹취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어떤 회의에 참석한 사람 현직은 얼마 뭐 당직자는 얼마 이런 것까지 검찰이 다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흘리고 있는 게 뭐냐면 경기도의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사람 이거 누구를 얘기하냐면 김남국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정근이나 민주당에서 벌리는 그 회의 자체를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이 수집하고 있는 그 리스트에 김남국 회의 참석 불참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의원들 이름 옆에 이정근과 김남국의 관계까지 김남국 회의 참석 불참 뭐 회의 참석시켜야 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검찰이 다 쥐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요런 상태예요. 그러면 송영길을 빨리 어떻게 보면 조짐은 결국 그 여파는 이재명에게 가요. 그렇죠? 송영길이가 결국은 당대표에서 이재명 대권 후보 만들 때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고 나서 니들 총선도 재보궐선거도 이재명 개항을 양보하고 이재명을 자유롭게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정근 파일만 2,000개가 있고 그 파일 안에는 3만 개의 녹취록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정근은 지금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반부패 수사 2부가 오랫동안 기획한 거죠. 그렇죠? 3만 개쯤 되는 파일,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파일만 2,000개. 이정근은 법정에서 47건이 유죄로 인정돼서 4년 7개월을 받고 지금 어떻게 되든지 이 정치권이 어떠냐면요. 이정근 이제 손절하는 분위기겠죠. 뻔해요. 그러니까 이정근 어차피 나는 정치 생명 끝났다 라고 이제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갖고 어떻게든지 형을 줄이고 어떻게든지 보석이로 기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검찰의 그러면 진짜 목표는 뭐냐 이게 제가 분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검찰의 진짜 목표는 이재명 날리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보냐면 송영길이 조국 귀국을 했어요. 뭐 일정은 7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비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정근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은 비판 일색이죠. 이원욱, 뭐 조응천 할 것 없이 왜 누구죠? 낙엽이 계열은 전부 이낙연 계열이나 이쪽은 전부 민주당이 진상조사를 해야 뭐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부패 정당의 낙인을 찍히면 안 된다. 심지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이정근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강하게 이거는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 검찰이 노리는 건 뭐예요? 송영길 당대표 들어왔어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는 현재 이 사건을 정리할 수 없다. 이해가 됩니까? 이재명과 송영길이가 친한데
이 송영길과 이정근 리스트가 막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데 이재명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비대위. 자연스럽게 비대위로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재명 본인을 때려갖고 당대표로 해서 끌어내리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죠. 그쵸? 이재명 당대표를 대장동으로 때리고 여러가지 뭐 성남시 사건 뭐 이런 걸로 별로 다 때렸어요. 근데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당원들의 힘에 입어서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영길이가 들어와갖고 결국은 이재명과 송영길을 패키지로 지금 묶고 있는 게 여론인데 이재명 대표 체제 안에서 송영길 진상조사를 할 수도 없고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오겠죠. 검찰이 총선 개입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 당대표도 이 당대표로서의 지금 송영길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건과 완전히 무관한, 그쵸? 이 사건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으로 비대위를 꾸리자라고 하는 게 먹히겠죠. 그치? 검찰이 노리는 게 이재명을 노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그러면 40명 50명이 연루가 됐다라고 봅시다. 응? 40명 50명이 연루가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음 총선에서 여러분들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이 사람들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당연히 못 받겠죠. 그쵸? 30만원이건 50만원이건 의원들 40명 50명이 자기네들은 결백하다 얘기해도 비대위나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하면 이 사람들은 공천을 줄 수 있겠냐고. 못 주지. 못 주면 어떻게 돼? 분당되는 거야. 어? 지금 그러면 분당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그래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변희재를 띄우고 갑자기 금태섭이가 나오고 갑자기 김종인이가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거기에 손혜원이 가세하고 내가 그래서 예전부터 송영길 믿지 말라고 얘기했죠. 내가 얼마나 다구리를 당했어요. 김어준 총수랑 나랑 송영길을 진짜 서울시장 출마한다라고 할 때부터 제가 선을 그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송영길 비판했다가 다구리를 맞았습니까? 응?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재명은 송영길이다, 송영길은 이재명이다 하면서 개딸들한테 내가 다구리 얼마나 맞았어. 내가 그때 딱 한마디였지. 송영길은 절대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다. 이재명 잡아먹을 놈이다. 저는 옛날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응?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싸웠어요. 송영길은 절대 대권 욕심이 있는 놈이지 이재명 대표가 거리되거나 이재명 대표가 날아가면 그 이재명에게 지역구를 내줬다는 이유만으로 개딸들에게 호응을 받는 저거 어리석은 짓이다. 응?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다가 얼마나 여러분들 다구리를 맞았습니까? 그때 송영길 적극적으로 밀고 뭐 웹자보 만들고 포스터 만든 게 손혜원 그런 애들이잖아.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어떤 게 있냐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선거판이 어떻게 돌아가요? 민주당도 싫다. 국민의힘도 싫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썩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내팽개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변희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희재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김종인이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이현주를 띄워주고 거기에 김종인, 손혜원 이런 사람들 뻔하죠. 그러면서 오늘 금태섭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30석이란 얘기를 금태섭 전 의원도 하고 있고 총선은 결국 30석이 결정한다. 제3세력 꿈틀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장해요? 이상돈이 등장해요. 총선의 승패는 결국 30석이 결정한다. 결국은 서울, 수도권, 충청 등 30석이 어느 쪽으로 가냐. 왜? 영호남은 갈리니까. 영남은 국민의힘이 장악을 하고 있고 호남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 그쵸?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권 여기에서 신당 창당을 통해서 본인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일 날 여러분들 내일 열리는 이상한 토론회가 있어요. 예의주시하세요. 금태섭 의원, 조국 흑서의 필자인 김경률 회계사, 토론회 좌장은 국민의힘 김종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발표는 금태섭 전 의원과 대표적 비명인 이상민이 합류를 하고요. 민주당 권지훈 전 비대위원이 합류를 하고요.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합류를 하고요.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응? 결국은 진짜 제3지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제3지대를 꿈꾸는 자들이 나오고, 여기에 검찰이 노리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결국은 민주당 분당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데 5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5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 안 있거든요. 나가거든요. 바로 이정근 파문에 송영길, 이재명을 엮어서 결국은 이재명 체제를 붕괴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가게 하고,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발표한 돈 먹은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게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나가서 분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이나 이런 애들이 뒤에서 뭐라고 떠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리스트는 이낙연 계획의 중심보다는 이재명 계획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연루돼 있고 당직자도 연루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계를 힘을 빼놓고 결국은 이낙연 계가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낙연이가 한마디 거둡니다. 돈봉투 살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나는 관계없다죠. 돈봉투 살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결국은 이낙연이 밀었던 홍영표 억울하게 떨어진 거다.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 그래서 저거는 말은 안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재명계 몰아내고 결국은 자기네들은 돈을 안 받았다. 응? 그래서 세게 나오는 거고, 비명계의 이원욱이도 기획수사라고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 대단히 큰 악재다. 국민 신뢰 완전히 잃어버 이때다 싶은 거죠. 이재명 대장동 리스크로 기소 시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날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결국은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이게 어제 오늘 일 아니거든요. 이정근 이 리스트는 이거를 이제 푸는 거죠.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총선 1년을 앞두고 이 사건을 터뜨리면서 미국의 도감청을 무마를 시키고 프레임 전환시키고 결국은 민주당 한마디로 찻대기 정당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결국은 분당과 이재명을 날리기 위한 범죄 집단으로 만드는 거죠. 아휴.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여기서 민주당이 좀 현명하게 대처해. 이제 저는 뭐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검찰이 발표하는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검찰이 발표하는 리스트가 나오면 민주당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직접 해명과 본인들의 그러니까 검찰이 발표하는 리스트를 민주당도 같이 확인 작업을 해서 어떻게 됐든지 민주당이 사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이러다가 무마시키고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벼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찰은 늘 저런 게 있어요. 대장동 의혹을 터뜨릴 때도 엄청나게 이재명 당대표가 큰 거를 해먹었을 거다라는 뉘앙스만 퍼뜨렸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나오는 거 별로 없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밝혀지는 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민주당 위기도 오지만 결국은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와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대통령 일가 혐의에 대한 끝없는 불송치 불기소, 이거 보시면요, 국민의힘은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치면요, 검찰을,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국민의힘은 불기소예요.
보세요. 목포 횟집 회식 제3자 기부행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제3자 기부행위 검찰 불송치 불기소. 검찰은 대부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한 사건은 다 불기소예요. 불송치 불기소. 근데 민주당은 뭐 하나만 걸리면 바로 기소해요. 맞대응해야 돼요. 그쵸?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신천지 압수수색 불기소,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코바나 컨텐츠 뇌물 불기소, 정경심 교수 최성의 모의위증 불기소,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상 불기소, 다 불기소. 이건 시민단체가 한 거구나. 하여튼 김건희와 허위 이력 불기소. 민주당은 맞대응을 잘해야 되는 게 이 사건 아니다 이게 아니야. 민주당도 딴 사건으로 같이 맞대응 싸워야지. 안 그래? 미국의 도감청 사건 덮으려고 터뜨리는 거는 누가 봐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민주당은 딴 걸로 공격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빨리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정치력이 없다는 거야. 그치? 봐봐.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청 사건, 감청 사건이 크게 터지니까 당황해서 검찰이 저걸 푼 거야. 내가 볼 때는 조금 빨리 풀었어. 저거를 한 8월 달에 풀라고 아껴놨던 것 같은데 워낙 윤석열이가 사고를 많이 치니까 검찰이 생각보다 빨리 풀었어요. 그쵸? 송영길도 왜 내가 이걸 검찰이 8월달 정도에 풀 거라고 생각했냐면 송영길이가 7월달 들어오고 이낙연이도 7월달이나 6월달에 들어오면 그 이후에 검찰은 이걸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 이낙연도 들어와 있고 송영길도 들어와 있고 뭔가 민주당이 제대로 된 어떤 잠룡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검찰은 터뜨려서 내부를 흔들으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여기저기서 많은 사고를 치니까 생각보다 빨리 풀었어. 빨리 풀었어요. 그럼 빨리 풀었다는 거는 우리에게 나쁘진 않아.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총선 3달 남겨놓고 터졌으면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민주당 경선 기간에 터졌다던가 민주당의 다른 기간에 터졌다 그러면 민주당 진짜 회복 불능이에요. 근데 저는 정치라는 것은요, 생물이라 그러죠.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그러죠. 금방 잊어요. 이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덮고 민주당이 이제는 대여 공세를 통해서 왜 김건희 사건으로 가면 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다시 가면 돼. 그리고 여태까지 국민의힘에서 돈 먹은 게 한두 개예요? 그런 걸로 그냥 맞받아서 싸우고 막말 파동으로 싸워주고 민주당이 지금 움크려들면 검찰은 신났다고 더 때려요. 제가 늘 정치판을 보면서 늘 아쉬운 게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조금만 잘못했는데 너무 움츠려든다는 거야. 국민의힘 같이 뻔뻔하게 싸워야 돼. 지금 총선 기간 아니야. 얼마든지 뻔뻔하게 싸우고 빨리 특검 통과시켜갖고 특검으로 전향을 해버려. 그러면 온 국민이 특검에 쏠리는 거야. 응?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비토하고 민주당에게 화살이 날라올 때 진짜 도둑녀는 저기 있다. 개미들 등골 빨아먹어갖고 저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인 행사하는 김건희 왜 이런 거 조사를 못하냐고. 응? 저는 늘 그래요. 정치가 아무리 큰 사건이 터져도 한 달, 2달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결국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더 다른 공세를 취해서 프레임 전환을 하냐가 민주당의 지금 힘이에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응? 검찰이 노리는 대로 민주당 위축돼갖고 검찰 수사 지켜보겠다 이런 거 하지 마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입장을 표명하겠다.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면 7월달에 들어온다니까 민주당에는 아직 2달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그럼 그동안 이 사건이 2달 쭉 검찰이 중간중간에 흘리겠지.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한동훈 탄핵을 해버리든가. 민주당이 국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그렇잖아. 한동훈 자녀 입시 크게 해갖고 한동훈 탄핵 때려버리든가.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탄핵하면서 그냥 되는 거야. 지금 무리수가 아니야. 이거는 이 사건은 민주당이 맞불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프레임 한동훈 탄핵 날려봐. 깐죽된 걸로. 응? 한동훈 탄핵 딱 날리는 순간 모두가 이제는 민주당 한동훈 탄핵에 주목을 해. 지지율 지금 중요하지 않아. 지지율은 총선 전 4개월, 5개월, 6개월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어? 이 사건 계속 끌으면 검찰이 알아서 잘 공정하게 수사해 줄 거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검찰이 이 사건의 파일을 3,000개, 3만 개를 갖고 있다는 거는요. 시간마다 푼다는 소리예요. 시간마다 하나 다 푼다는 소리예요. 그럼 민주당은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이냐? 그렇죠? 바로 일본 한일회담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하여튼 국회가 주도권을 잡고 국회가 정치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민주당이 선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 거예요. 사건은 사건으로 덮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민주당이 그게 부족해. 늘 보면 뭐 하나 털어도 먼지 없이 나올 것 같이 하면서 늘 국민의힘을 비판하다가 자기네 거 뭐 하나 티끌 걸리면 막 벌벌벌 떠는 이런 모습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치권은 썩었다고 어차피 다 욕해요. 어차피 욕하는 마당에 민주당 그냥 나중에 검찰 결과 나오면 시원하게 진상규명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50억 클럽은 구속 안 되고 50만 원 받은 사람은 구속되고 검찰의 형평성을 주장해도 돼요. 응? 누가 봐도 50만 원 받은 사람은 검찰이 녹취록 까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데 50억 받은 사람은 수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민주당이 프레임 전환과 정치력을 발휘해 갖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이정근 어떤 돈봉투 파문을 검찰이 지금 노리는 게 이재명과 송영길을 엮음으로써 민주당이 다시 개파 싸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는 이 사건을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민주당의 이낙연계나 정세균계가 비명계가 들고 나올 경우에 그때 이재명이 어떤 정면 돌파를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이정근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벌벌 기었냐. 그거야. 배지는 못 달아도 희생하는 사람. 배지를 못 달아도 선당우사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정근 하면 뭔가 애처롭다.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이정근은 서초 아무도 나가지 않으려는 서초구에 도전함으로써 그 이외에 얻는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자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시면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더한 놈들이다. 찻대기 하던 놈들이다. 응? 주가 조작하고도 뻔뻔한 놈이다. 김기현이 지 땅 사갖고 철도도 휘게하는 놈이고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부끄럽게 살지 않은 의원들이에요. 근데 무슨 40명에게 무슨 900억을 나눠준 것도 아니고 40명에게 9,400만 원 나눠준 건데 격려 차원에서 30만 원씩 돌릴 수도 있는 거야. 뻔뻔하게 나가야 돼 이럴 땐. 그러면 50억 받은 새끼들은 뭐냐? 선거 앞두고 돈 봉투 뿌려갖고 그 사람들에게 표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거철이니까 격려 차원에서 나도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반가운 사람, 내 동생들 만나면 용돈도 줘요 저도. 이거에 위축되는 게 민주당의 정치력 부재다. 그쵸? 어떤 놈들은 50억 받아도 뻔뻔하게 쳐 나오는데.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정면 돌파해라. 검찰의 수사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민주당 여러 가지 이제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뭐 소환하고 그러면 왜 민주당 의원들만 소환하고 저쪽은 소환하지 않냐 이런 것도 좋고 하여튼 내년 총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이 민주당을 진보 진영을 갈라치기 해서 다수당을 만들어 갖고 결국 민주당 총선에 결국 내년 총선에 검찰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의 정치 개입이다. 결국은 내년 신당 창당하는 애들은 결국 아싸 땡큐 그러겠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치 혐오. 그러면 정치 혐오가 가장 우리는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해도 우리는 국민의힘 너희들 나라 팔아먹는 새끼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치 혐오를 가장 바로바로 느끼는 사람들이 중도층이에요. 자칭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 혐오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당에 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민주진영 안에서도 벌써 신당창당한 세력들이 한 두세 개 되고, 여기에 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 세력 확장이라는 뭐 김종인,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금태섭, 이상민, 뭐 여기서 또 공천받지 못하는 사람들 끌고 모으고 밖에서 또 뛰는 사람들이 있죠. 변희재 같은 애들이랑 놀고 있는 애들 잘 예의주시하시면 그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이재명 8인을 하지만 신당창당의 꿈을 갖고 있는 자들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휘하는데 총선 지면 이재명 정치 생명 끝나요. 그렇잖아. 아니 이재명 8인은 실컷 하고 신당창당하면 가장 이재명 등에다가 칼 꼽는 거지. 어떻게든 이재명 당대표가 지휘하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190석, 200석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역시 이재명이 되는 것이지. 민주당의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죠. 민주당에 수박이 많아서 신당창당을 해야 된다. 민주당에 수박이 많을 경우에는 신당창당을 하는 게 아니라 당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어설프게 그렇게 사람들 속이지 마. 민주당에 수박이 많으면 신당창당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수박이 많기 때문에 당원에 가입해서 그 수박들을 걸러낼 생각을 해야지. 응? 니들 그 얕은 수로 나한테는 안 돼.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결국은 또 1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개총수가 옳았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제가 서울시장 선거할 때 송영길 나온다 그랬을 때 제가 땅을 쳤어요.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처음에 이재명 당대표 서울시장 나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또 욕먹을 각오로 하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누구보다도 대선이 딱 끝나자마자 너무 억울해서 거의 며칠 밤을 울었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서. 왜 그랬냐. 이재명 대표 주변에 브레인이 없더라고. 왜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브레인이 없다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이제 결과론이지만 제가 왜 이재명 당대표를 인천 계양도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가갖고 떨어지더라도 서울시에서 붙어야지 다른 지방선거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될 때까지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한 사람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뭐 26만 표 차이로 대선에 떨어졌죠. 분해서 잠이 안 왔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여러분들 진짜 왜 제가 그렇게 저는 진짜 충성심에서 얘기한 거예요. 인천도 가면 안 된다. 서울시장 나가셔라. 왜 그랬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대선 때 생각했던 이재명과 우리같이 코어 지지층이 우리같이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미 눈에 그때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급이 떨어졌어요. 그때 대선 후보고 대통령이 될 만한 이재명이었다가 지금 인천 계양에 가갖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를 맡으면서 온갖 대장동 혐의, 검찰 소환 이런 걸 당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 마이너스만 쌓였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계속 대선 이후에 이재명을 뽑았어야지 되는 그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깝게 떨어진 대선 후보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과 비교가 되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중도층이나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쵸?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입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응? 내가 이분의 대답에 대답을 해줄게요. 그럼 서울시장 가면 다르냐? 달랐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 저랑 그때 김어준 총수나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가 서울시장 도전하기를 왜 바랬냐?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다 나중에 저희는 박수를 쳤지만 그때 걔 딸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을 때 왜 나는 서울시장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불리한 선거는 맞았어.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서울시장에 도전함으로써 대선 후보급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를 떨어진 다음에 송영길이가 해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해외를 갔어야 돼.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수사를 받지 않아. 그거는 기정사실이야. 내가 가장 아쉬웠던 게 그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멋지게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것도 좋았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떨어지고 나서 정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든가 어디를 갔으면요, 검찰은 이재명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권을 쥐는 순간 검찰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와 상대되는 권력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적이잖아. 윤석열의 정적이었어. 대선으로. 윤석열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꾸 보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서울시장을 도전해갖고 당선되면 그냥 대권 후보로서 입지를 굳히는 것이고, 대권 후보에 떨어지더라도 이재명은 아까운,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대권 후보로서 서울시장에 도전했다가 송영길 같이 안 당하거든. 송영길 제가 뭐라 했어요? 저 더블 스코어로 진다 그랬죠. 이재명이 지더라도 이재명은 선당 후사에 선례를 남기고 미국이나 이런 데로 공부를 하러 갔다 그러면 검찰은 건드리지 않아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 간 사람을 대장동 수사를 크게 확전시켜갖고 이재명을 소환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봤던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재명이 외국가 있다고 대장동 수사를 안 했을까? 못해요. 그쵸? 생각을 해봐요. 못합니다.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언제 들어오는 게 좋았냐? 이재명 당대표가 오히려 송영길이 밖으로 나갈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재보선이 끝나고 이재명은 할 만큼 했다. 얼마나 고생했어요. 대선 뛰고 정말 아깝게 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전체 총선을 지휘하고 아깝게 지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멋지게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기억 속에는 이재명이 점점점 보고 싶고 이재명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재명이 점점점 보고 싶고 이재명이 점점점 언제 돌아오냐 하면서 여론이 이재명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 그래. 전부 야권에서는 이재명에게 주목을 하는 거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대본부장을 맡을 것이냐, 이런 거에 굉장히 예의주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어떤 그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우리는 좋지, 매일 보니까. 근데 중독, 여러분들 유튜브 밖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 또 저 까고 싶어 하는 애들이 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밖을 조금 벗어나서 보면요, 이미 사람들은 과거 이재명 당대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고 1600표라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이재명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장 속상한 게 그거야. 윤석열이 너무너무 못하는데 그 대안을 이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솔직히 유튜브 밖에 나가서 윤석열이 못한다 그래갖고 이재명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미 검찰 프레임과 조중동의 공격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오히려 국회의원 되고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서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당선됐으면 좋지만 떨어졌어도 외국 나갔으면 경제가 어렵거나 민주당이 위기일 때 사람들은 이재명을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리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했듯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워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뭐 띄워주고 싸워주고,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검찰이 저렇게 이재명을 죽이려고 해서 이재명 당대표 된 이후에 당원 당규조차도 못 바꾸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견제가 심한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견제를 받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이재명이라는 경기도지사 행정의 달인, 이런 이미지가 당대표가 되고 인천 계양에 너무 쉬운 길을 가면서 다 깎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의 안 받아도 되는 견제까지 받으면서 치명타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2030 여러분들에게 송영길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이재명 당대표, 그거 얼마나 내가 다구리를 맞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다구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 이정근 돈봉투 파문을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을 이재명 당대표가 지휘를 할 것이냐 지휘를 못할 것이냐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지난 대장동 사건보다 훨씬 심각해요.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라는 한 명을 타겟으로 정조준을 한 거죠. 그래서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이 성립이 됐어요. 그렇죠?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민주당 전체가 돈 봉투를 먹었다라는 사건은요, 이건 정치 탄압이니 뭐니 이런 프레임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의석수를 믿고 김건희 특검을 던지든가 빨리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난 얘기를 해서 뭐 지금 해봤자 뭐하지만 그 당시 진짜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저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도 구독자 떨어져 가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겪지 않아도 되는 당내의 견제와 검찰의 공격 이런 거가 더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민주당이나 윤석열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많은 오히려 대선 이후에 우리에게는 아쉬운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많이 까먹었다. 그게 너무 아깝다. 뭐 지난 얘기해서 뭐합니까마는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이 이정근 돈봉투 파문을 정면으로 대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낙연이나 이것들이 6월달에 이낙연 들어오고 7월달에 송영길 들어오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빨리빨리 하자. 민주당 어려울 때 기회로 삼고 정면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력이 발휘할 때다.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검찰은 왜 이렇게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냐? 총선 때 제일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 민주당이 내년 총선 이기려고 그러면 이재명 지키는 게 1순위가 돼야 돼. 여기까지 온 이상 이재명이 총선을 지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검찰은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하죠. 그럼 비대위는 보나 마나 결국은 개파 공천 나눠먹기 싸움 나고 그래요. 민주당 총선 전략 딴 거 없습니다. 시스템 공천 플러스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지휘하는 거. 그쵸?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그래서 검찰이 계속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만 없으면 총선에 희망이 있으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내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신당창당 세력들이거든. 이재명도 없는데 이제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 신당창당하자. 이재명이 당대표로 버티고 있으면 신당창당에 명분이 없거든. 근데 검찰이 계속 진보 진영을 흔드는 게 이재명 끌어내려야지 신당창당에 명분이 있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재명 있는데 신당창당 한다면 씨도 안 맥히잖아. 지금 우리 지지자들한테, 코어 지지자들한테. 근데 이재명만 없으면 이재명 없는 민주당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신당창당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수록 위축되지 말고 싸워야 돼. 50억 클럽부터 김건희 다시 되짚고 싸워야 돼. 아직 총선 멀었어. 총선 1년 남았으니까 무슨 중도층을 벌써부터 흡수하냐. 중도층은 딱 2달 전에 흡수하면 돼. 중도는 끝까지 표를 어디 찍을지 결정 못하는 사람들이 중도라서 무슨 지금 벌써 중도 타령하는 사람들 아무 필요 없어. 지금은 중도를 잡을 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지키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때야. 중도는 여러분들 투표 당일날도 누구 찍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중도예요. 중도는 무슨 중도를 1년 전에 잡아. 그건 개소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